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3.27 리그에 대한 관심이 패스 오브 엑자일2의 조기 오픈, 그리고 상대적으로 추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꽤 빨리 관심이 식음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음 리그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기다렸던 3.28 리그에 대한 라이브 발표 및 패치노트가 공개된 날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위주로 소개드릴 예정이며 마지막엔 변경 사항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도 들려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길어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점의 요약에서 소개가 빠진 부분들은 아래 댓글에서 상세한 패치노트 변경점을 주소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해당 패치노트 또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규 리그는 미라지, 한국명으로 허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리그 이미지 중에서 가장 이쁘게 나온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허상 리그는 패스 오브 엑자일2에서도 다뤄지는 마라케스, 세케마, 그리고 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맵에 존재하는 포탈을 타고 들어가서 아파루드에게 사로잡혀 있는 진의 영혼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허상에는 다양한 몬스터와 장애물, 특히 아파루드의 마법사들과 싸워야 하며 최종적으로 진을 풀어주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풀어준 진에게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해당 선택지를 통해서 허상의 새로운 속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컨텐츠를 강제시킬 수도 있으며 보상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예시 사진에 적혀있는 이름 없는 예견자가 확정으로 등장하는 선택지가 눈에 들어오네요. 또한 허상이란 컨텐츠는 기존에 존재하는 패스 오브 엑자일의 다양한 컨텐츠와 시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에센스와 허상의 컨텐츠의 시너지로는 신규 에센스인 황량함의 에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옵션들을 갖추고 있으며 촉발 보조 효과를 갖는 스킬의 최대 봉인수가 늘어나는 옵션, 투사체의 근거리에 있는 추가 대상으로부터 대상의 수와 상관없이 연쇄가 되는 등 희귀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네요. 역병과 허상 컨텐츠를 합치게 되면 신규 유형의 허리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허리띠는 무려 성유를 부여할 수 있는 베이스의 허리띠로 마법사의 피 같은 종결급 허리띠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용하기 매우 좋은 허리띠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결정과 허상 컨텐츠를 결합하게 되면 장신구의 전미 혹은 접두 옵션에 퀄리티를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신규 유형의 기폭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상 컨텐츠는 허상 자체의 컨텐츠 보상뿐 아니라 기존에 편입된 다양한 컨텐츠와도 시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연구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컨텐츠가 나온 김에 리그 컨텐츠를 통해 강해질 수 있는 컨텐츠 파워 시스템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번 리그 컨텐츠의 컨텐츠 파워에는 스킬 효과 부여가 있습니다. 스킬 컨텐츠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 기량, 지식의 주화는 20레벨 스킬잼에 해당 아이템을 사용할 경우에 잼을 타락시키고 1레벨의 보조 스킬 효과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20레벨 돼지 강타에 힘의 주화를 사용해서 1레벨 명중시 생명력 획득 보조를 얻고 타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스킬 효과 부여 시스템은 장비 부위별 한 개의 액티브 스킬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액티브 스킬에 부여되는 보조잼은 해당 액티브 스킬에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보조잼 중에서 하나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활용 예시로 먼저 첫 번째 잔혹 보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 스킬에 적지 않은 증폭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태그에 영향을 덜 타는 편이기 때문에 원소, 물리를 떠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절시 인내 충전 보조입니다. 해당 보조잼은 특히 인내 충전 최대치를 높게 올리는 저거넛, 슬레이어 같은 캐릭터와 매우 잘 어울리며 레벨과 상관없이 인내당 4% 증폭이기 때문에 1레벨에도 매우 높은 가치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능 보조잼에서도 치명타 시 권능 충전 보조가 비슷한 이유로 매우 높은 고점의 1레벨 보조잼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이상적인 성공만 이뤄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공허 조작 보조는 피해를 주는 모든 스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소 플랫을 기반으로 딜을 하는 원소의 일격 같은 스킬에 스킬 부여를 통해서 공허 조작 보조 1레벨이 붙게 된다면 가하는 원소 피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스킬잼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시즌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레벨 20 퀄리티의 잼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잼 농사 또한 가치가 생길 것입니다. 인기 있는 변성잼, 테라투스의 스킬이 특히 수요가 대폭 늘어나겠네요. 다음은 신성 스킬의 추가입니다. 허상 리그에는 신성이란 컨셉을 가진 다양한 스킬이 추가되거나 개편되었는데요. 먼저 신성한 망치의 경우에는 걷는 충전을 써서 추가적으로 망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퍼센트 데미지가 낮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망치 간에 데미지의 샷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 범위에 따라 이 망치가 얼마나 중첩해서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신성한 폭발의 경우에는 방패 전용 스킬로 폭발이 일어나는데 기본 지속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힙딜 스킬로 활용하는 데는 꽤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점화를 이용한 상태 이상 빌드에 높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된 스킬로는 오래된 밀리의 전통 스킬인 휩쓸기가 신성한 휩쓸기란 스킬로 개편되었습니다. 번개 컨버터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명중당한 적에게 신성한 망치를 떨어뜨리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옵션이 1인적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이라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스킬을 들고 온 적은 처음인데
과연 이 중에 어떤 스킬이 살아남고 선택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새 리그를 소개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리그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3.28에서의 리그 컨텐츠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아틀라스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3.28 허상 리그에서는 자나의 스토리에 맞춰서 아틀라스가 대폭 변경됩니다. 특히 주요 변경점으로는 더 이상 지도 장치를 통해서 지도에 입장하지 않으며 아틀라스 탭에서 원하는 지도를 골라 어디서든 지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뉘게 되며 각 구역별로 공허석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기존대로 4개의 공허석을 일단 일반적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틀라스의 진행에 따라 부가적인 컨텐츠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틀라스 스킬 포인트 획득에서도 큰 변경점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고유 지도를 모두 완료해야 부가 목표를 채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총 10개의 고유 지도만 완료하면 된다고 하니 편의상 면에서도 좋아진 부분이 있네요. 가장 큰 변경점 중 하나는 키락을 통한 컨텐츠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사이러스에게 공격을 맞은 키락은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더 이상 지도 장치 모드와 키락 임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키락 임무 시스템은 초반 지도와 부가 목표의 빠른 확장, 그리고 지도 장치 모드는 카오스 오브의 소비처이자 파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매우 큰 변경사항은 17티어 지도의 삭제 및 개편입니다. 지구라트, 흉물, 요새, 성체, 성역 5가지의 17티어 지도는 그동안 패스 오브 엑자일의 파밍에 있어서도 엔드 컨텐츠였으며 동시에 우버보스를 도전할 수 있는 조각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 2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17티어에 도달하고 파밍을 할 경우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성능 좋은 특정 몇몇 스킬과 빌드가 많은 유저의 선택을 꾸준하게 받아왔는데요. 더 이상 17티어 지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16티어의 악몽 지도로 대체됩니다. 해당 지도를 통해서 기존 17티어 지도처럼 구성된 지도 환경에서 보스를 처치하면 우버보스에 도전할 수 있는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악몽 지도가 주된 리워드가 우버보스 조각이라 했으니 기존 17티어보다는 파밍의 밸류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큰 변경점은 이건을 통한 형성된 영역, 그리고 기억 보스에 대한 가치 증가입니다. 더 이상 패스 오브 엑자일에는 각성잼이 나오지 않게 바뀌며 대신에 40여 종 이상의 특출남 보조잼이 추가됩니다. 주로 화신 보스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는 해당 특출남 잼들은 각성 보조잼이 5레벨이 말렙인 것에 비해 3레벨 말렙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각성 보조잼 이외에도 기존에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보조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별의 제해 옵션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일식 보조라는 특출난 보조잼입니다. 아틀라스의 변경점은 정말 대격변이라 할 정도로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게임에 있어 놀라운 변화이며 특히 이에 따라 다양한 파밍 환경과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 공부를 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요. 크게 정리하자면 원하는 지도에 반복해서 진입이 가능하며 고유 지도를 모두 깰 필요가 없어졌으며 17티어 지도가 악몽 지도로 바뀌면서 더 이상 파밍에 있어 최종 방향성이라는 느낌에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을 통한 형성된 지도의 아틀라스 파밍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네요. 아틀라스에 대한 변경점 및 참고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치노트상 주요 변경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구자가 패스 오브 엑자일 1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선구자에서 얻을 수 있었던 분열의 오브는 글로벌 드랍으로 변경되었으며 선구자와 관련된 아틀라스 패시브, 합충석 등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점은 화폐 아이템이 드랍되는 아이템의 비중을 높게 차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게임 내 특정 컨텐츠 등을 통해 얻게 되는 화폐 획득 경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한 변경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경점이 초반에 매핑 드랍을 통해 먹게 되는 일명 야딥의 비중을 얼마나 높일지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균열 리그의 편입입니다. 3.27 리그의 컨텐츠였던 균열은 기존 균열을 리워크한 개념의 리그 컨텐츠였기 때문에 편입 역시 3.27에서부터 이미 예정되었는데요. 3.27에서 제작 및 장착이 가능했던 기생체의 개념만 제거되고 그대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몇몇의 삿된 아이템의 수치 조정 이외에는 모든 삿된 아이템이 편입되었으며 삭제돼서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해진 기생체의 몇몇 스킬은 균열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킬잼으로 대체됩니다. 추가적으로 컨텐츠의 파워 및 등장 확률 등을 올려주는 아틀라스의 패시브, 갑충석이 추가됩니다. 다른 컨텐츠의 변경점으로는 먼저 킹스마치의 경우 가장 큰 변경점으로 새로운 교역 항로가 추가되었습니다. 광석과 주계를 통해 화폐 아이템을, 작물 운송을 통해 장비 아이템이 획득 가능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룬 접목과 문신의 경우 항만마다 얻을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게 변경되었으며 다양한 신규 룬 접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존 룬 접목들처럼 어떤 긍정적인 옵션을 보유하고 있을지가 기대되네요. 킹스마치의 가장 큰 변화는 작물과 광석에 대한 운송 보상이 바뀐 점입니다. 기존에는 골드만 존재하면 꾸준하게 게임을 AF 형식으로 플레이해도 운송을 통해서 높은 가치의 화폐에 대한 기대치가 있던 반면 이제는 매핑을 통해 광석을 직접 획득했을 때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골드를 통한 날먹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수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아이템,
혹은 시스템의 변경점에 따라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라기 임무를 5개 부여하던 야수 제작법이 우버보스 조각을 얻는 악몽지도 1개로, 지도 제작 옵션 무료 옵션이 귀중한 갑충석으로, 각성제면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었던 야수 제작 조합법은 높은 수치의 잼 경험치를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탐광의 경우에는 아왕사냥 획득 수량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개선을 받았으며, 결전의 경우 매우 큰 변경사항이 존재하는데 결전의 플레이어들의 맞기를 방지하는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결전 빌드의 경우 매우 높은 블록 확률을 토대로 파탄이라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결전을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AFK성 플레이가 쉽게 가능해서 1인이 여러 클라이언트를 통해 결전을 플레이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일명 다클라 플레이로 많은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견제가 들어간 점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변경점은 정말 읽으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변경점인데요. 17티어, 16.5티어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끔찍한 맵모드가 대거 제거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기존에 늘 강조했던 동작 속도의 불쾌함을 겪게 만드는 맵모드, 그리고 피해를 주지 못하는 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맵모드가 존재했는데, 이런 맵모드가 개선되면서 더 이상 동작 속도에 대한 의식을 적게 할 수 있게 바뀌면서 트릭스터, 저거넛 같은 직업 의존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큰 변경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능에 대한 너프입니다. 지능은 더 이상 지능 5당 에너지 보막 1%가 아닌 지능 10당 에너지 보막 1%를 제공하며 회피 및 에너지 보막 숙련에서 얻는 회피 퍼센트의 비율 역시 5당 1%에서 10당 1%로 2배의 너프를 받았습니다. 기존 카오스 면역, 즉 CI 빌드와 높은 지능, 그리고 트릭스터 같은 직업의 경우 숙련을 통해 높은 회피 퍼센트까지 갖추기가 가능했는데, 육각형을 너무 대놓고 지향하는 빌드에 대한 견제가 이번에 제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합리적인 변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킬 및 전직과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너프 대상자는 소실의 속죄의 낙인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딜을 갖췄던 소실 속낙은 기존에 이미 한번 심하게 너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일딜과 편의성 덕분에 꾸준히 많은 유저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정말 크게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냥 그래도 써야지라는 마인드를 당연하게만 가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면 분쇄입니다. 요즘 함성 소리가 많이 들려서 지지지가 지쳤는지 이번에는 함성 소리를 줄이기 위해 지면 분쇄를 너프했습니다. 지면 분쇄는 약 20% 정도의 딜러프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너무 우수한 성능의 함성 스킬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20% 딜러프 정도는 해당 스킬로만 봤을 때 합리적인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스킬의 경우 추후 언급할 다른 함성 기제와 묶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칼날입니다. 기존 퀄리티가 퀄리티에 비례해서 에너지 보호막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퀄리티를 올려주는 향상 보조와 같이 좋은 시너지를 보였는데요. 앞서 언급한 지능에 따라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의 너프에 이어서 에너지 칼날 역시 퀄리티를 공속 증가로 바꿔버리는 식으로 최대 에너지 보호막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제다에는 보기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다음은 큰 독사의 맹독 타격입니다.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밀리빌드의 선택을 받았으며 기존 쌍수 타격에 비해 공속 배열 동안 월등히 높다는 이상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은 중독 빌드를 위해 만들어둔 스킬인데 어쩌다 보니 밀리 빌드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해당 스킬은 쌍수를 사용할 때 공격 속도가 감폭되는 옵션이 생겼으며 쌍수 사용 시 무기가 주는 피해가 감폭되는 옵션이 생기면서 퀄리티의 밸류까지 감안했을 때 양손잡이의 쌍수 타격이 더 좋은 스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상향 변경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면제입니다. 면제의 지속 시간이 증가했으며 효과 범위와 길 또한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액트에서부터 무난하게 굴릴 수 있었던 해당 스킬을 보다 좋은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노센스가 나오는 바알 면제의 경우 지속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플레이에 있어 좀 더 매력을 느끼기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정전기 타격입니다. 정전기 타격은 한 번 타격 시 지속 시간 동안 적에게 정전기를 통해 공격하는 조건부 자동 스킬인데요. 기존에도 액트나 매핑 초반에 남는 젠칸을 활용할 때 쓰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지속 시간과 주는 피해 증가 상향을 받으면서 좀 더 서브 스킬의 개념으로 활용 가치가 좋아졌으며, 힘 스태킹 정전기 타격같이 메인 스킬로 활용하는 빌드에서도 기존보다 확실히 뚜렷한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벌의 수호자 기동입니다. 수호자 기동하면 보통 실세를 끼고 플레이어와 소환수에게 버프를 제공하는 든든한 짐꾼 이미지를 생각했을 텐데요. 징벌의 수호자 기동은 무려 징벌이란 스킬을 직접 사용하는 어마무시한 기동이입니다. 증폭 수치가 38%에서 76%로 높은 상향을 받았으며 충격 반경이 늘어남에 따라 맵 클리어에 대한 불편함도 조금은 개선되었습니다. 수호자 기동이 사망할 때 아이템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초반부터 시도는 해볼 수 있는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폭풍의 낙인입니다. 패스오브엑자를 오랜 기간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이로펀트 혹은 어쌔신으로 폭풍의 낙인을 통해 적을 학살하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엔 정말 편하고 못 클리어도 좋던 스킬이지만 지금은 다른 스킬에 비해 너무 체급이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플랫면에서 정말 유의미한 상향을 받긴 했습니다. 명중시 증폭 수치의 변경이 있긴 하지만 플랫 및 추가 피해 효율 면에서 최소 70% 이상의 상향을 받았는데요. 이래도 사용할 만한 스킬인지에 대한 성능은 사실 확답드리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명중시 증폭 수치 변경을 안 한 상태로 나왔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스킬인가 싶네요. 다음 변경점은 너프입니다. 해당 스킬은 함성을 자동으로 사용하게 바꿔줌에 따라 전심 전력 보조와 정말 높은 시너지를 보이며 기존에는 피아노 빌드라고 불편함을 갖던 슬램 빌드에 대한 편의성을 확보해준 스킬입니다. 슬램 빌드가 대세인 점에 대한 견제인지 자동 전력의 점유 마나 비율을 15%에서 20%로 너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성 한 개는 점유 마나 노드를 강제하게 되거나 혹은 직접 쓰는 방식 또는 포기하는 식으로 바뀌겠네요. 다음은 슬램 빌드의 영원한 꽃인 전심 전력 보조입니다. 여러 개의 함성을 쓰는 슬램 빌드에서 정말 높은 증폭 수치를 챙겨주는 고마운 보조점인데요. 마찬가지로 슬램에 대한 견제 이후로 수치가 꽤 너프를 먹었습니다. 지면 분쇄의 경우 다른 슬램에 비해 워낙 스펙이 센 편이긴 하지만 전심 전력 보조, 자동 전력, 지면 분쇄 모두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쾌함이 생길 수 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주요 스킬의 변경점이고 다음은 전직 변경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워든입니다. 워든의 경우 사실 껍질 노드에 4포인트를 할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거절 의사인지 피해 감소 옵션만 15에서 25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물론 야상의 화신의 증폭 수치가 80%에서 100%로 바뀌긴 했지만 개편된 직업치고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변경점을 보여줬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사보 추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워든보다 더욱더 캐릭터의 개성을 어떤 면에서 강조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직업인데요. 계산된 위험 패시브에 적으로부터 받는 피해 또한 불운이 되는 생존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그나마 눈에 들어옵니다. 사보 추어의 가장 의문인 점은 바로 태엽 장치처럼입니다. 해당 전직 패시브는 분명 초기에 30%의 수치로 나왔는데 40%로 상향을 먹더니 이번에는 50%로 추가 상향을 해줬습니다. 트리거 빌드를 장려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10%씩 올려준다고 낮은 전직 패시브의 기용이 갑자기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인지 좀 아쉬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쌔신의 변경점인데요. 어쌔신은 딱 한 줄, 그래도 고마운 부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명타 피해만 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환경에서도 치명타 확률이 100%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반사 피해 관련된 대응책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해당 노드를 찍는 명분이 조금은 생겼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쌔신의 변경점에 따라 어센던트의 어쌔신 또한 같은 효과를 부여하게 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프틴입니다. 사실 치프틴이 전직 변경 사항에 있어서 어떤 변경점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무조건 이번에는 너프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패를 까보고 보니 물음표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폭발 확률이 5%에서 10%로 상향, 그리고 화염 피해 수치가 500%에서 250%로 하향당했는데요. 피해 수치가 반토막 난 것은 사실이나 발동 확률이 2배가 된 점, 그리고 이 발동 확률을 기존에는 올리려고 별짓을 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경한 점인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저점 면에서는 초반에 더 발동도 잘 되고 좋은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엘리멘탈리스트입니다. 3.26 이후로 꾸준하게 패치노트에 등장했는데요. 사실 리워크를 받고 나서는 부동의 원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밸런스 조정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웃고만 있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3.27 패치 때 엘리멘탈리스트는 골렘 효과 증가 100%가 이미 50%로 조정을 한번 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골렘 노드, 그리고 대형 스킬 군주화를 통해서 챙기는 퍼센트 수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편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100%에서 50이 아닌 50%에서 0은 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골렘 효과 퍼센트 증가를 초반부터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액투 구간부터 아틀라스 초반 구간에 대한 높은 견제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고점까지 큰 타격을 받은 점은 바로 대형 스킬 곤주얼에 있던 태고의 유대 옵션 또한 40%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 기존보다 골렘 효과를 못해도 최소 100% 이상은 못 챙기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엘리의 체급에 확실한 손상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전진 변경점은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의 경우 이번 신규 스킬들의 신성이란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가디언에게 전직 패시브를 새로 개편해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광희의 파수꾼 일명 금쪽이가 더 이상 지속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맵마다 눌러줘야 하긴 하지만 기존보다 확실히 개선된 것은 확실하며 자주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외 가장 큰 변경사항은 앞서 언급한 신성의 컨셉을 맞춰 신성의 총사령관이라는 신규 전직 패시브의 추가입니다. 거룩한 불꽃에 따른 물리 피해 10%를 번개 피해로 추가 획득하는 옵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신규 스킬과 가디언을 위해 템플러 쪽은 정확도와 공격 관련해서 노드가 개편되었다고 하니 이런 점들 또한 확실히 의도가 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대 게인이 80%까지 가능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정말 강한 빌드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적의 번개 저항을 매우 높게 낮출 수 있는 역저항 빌드를 플레이하게 된다면 번개 빌드로는 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아이템 변경사항입니다. CWS 빌드와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기제인 피에오니가 정상화당했습니다. 생명력 회복 수치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존에 비해 빌드 구성이 만약 날먹으로만 끝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이네요. 다음 변경점은 전도성 균열입니다. GGG에서 이번에 희귀도가 높은 유니크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
전도성 균열은 더 이상 300%의 증폭된 피해로 감전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적의 카오스 저항을 반전하는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라키아타 대검에 있는 옵션과 같은 옵션으로 기존에도 카오스 저항을 음수까지 만들긴 힘들었던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해당 아이템은 기존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거리 무기기동 빌드가 사용할 수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라이온 아이의 섬광입니다. 활 빌드가 예전에 레어화를 쓰기 전에 거쳐가는 아이템으로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직 패시브를 포인트를 아껴주는 장거리 사격, 그리고 준수한 물리 베이스의 활인점을 감안하면 치명타 확률이 5%라는 부분 제외하고 정말 쓸만한 아이템입니다. 이번에 매우 독특한 옵션이 생겼는데 공격 속도 20% 옵션이 제외되는 대신에 직접 활 공격 시 1회 반복하는 연속 타격 보조 같은 옵션이 생겼으며 직접 사용하는 공격의 공격 속도가 50% 증폭하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기존 어떤 활에도 서도 보기 힘들었던 옵션, 그리고 플랫 자체가 못 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이번 시즌 이 활을 이용한 새로운 활 빌드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희귀한 유니크 무기가 변경되었으니 패치 노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균열 컨텐츠에서 편입된 삿된 아이템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삿된 베렉의 유해에 있던 점화 폭발 옵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바뀌었으며 초반에 얻는 획득 난이도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였던 삿된 톨의 탄생 역시 스킬 레벨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삿된 꿈 시리즈가 수치가 전반적으로 100%에서 75%로 소폭 너프를 먹었네요. 이외 삿된 아이템 중에서는 어큐 스태킹으로 정말 높은 고점을 보였던 사고와 움직임의 소나기 정확도 퍼센트 비중이 5%에서 3%로 꽤 높은 너프를 받았습니다. 지능에 비례해서 회피 퍼센트와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의 영향도 감안하게 된다면 딜탱 밸런스 모두 너프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외에는 마나 스태킹에서 고점을 보였던 태풍의 합창의 수치 너프, 그리고 가성비 에너지 칼날 빌드의 윤곽을 확실히 드러냈던 삿된 유령의 몸서리가 50%에서 40%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유령의 몸서리의 경우에는 그래도 50%에서 40% 정도면 여전히 충분히 빌드 자체의 특색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정말 많은 변경점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사실 혈맹 전직의 변경사항, 그리고 사이온의 신규 전직에 대한 소개 등 추가적으로 공개할 점이 남아있으나 아직 사이온의 경우 신규 전직에 대해 구체적인 옵션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추가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8 전반적인 패치 변경점을 보고 든 생각인데요. 저는 3.26 시즌부터 주차별 메타 분석 영상, 그리고 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자주 드러냈습니다. 3.26 때는 17티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끔찍한 맵모드에 대한 불쾌함, 그리고 이를 특정 직업만 디메리트 없이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에너지 보호막의 특혜를 잘 받고 있던 트릭스터에 대한 직업 밸류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3.26은 새로운 확정팩의 추가가 이뤄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변경점 등 기존 패스 오브 엑자일은 최근에 바뀐 점은 적으면서 동시에 파밍의 특정 메커니즘이 사랑을 받는 등 고착화된 시즌을 오랜 기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유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의견을 커뮤니티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이런 점에서 3.28 패치는 아직 확정하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많은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킬의 밸런스 조정, 특정 컨텐츠와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화폐 밸런스의 조정을 통해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했으며 티어 개편을 통해 초반부터 17티어에 빠르게 들어가 파밍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 벗어났으며 불쾌한 맵모드를 대거 삭제하면서 빌드의 자율성 확보에도 좋은 의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의미의 아틀라스 개편, 그리고 컨텐츠 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존중, 기존 컨텐츠와도 시너지가 있던 새로운 방식의 리그 컨텐츠, 스킬 부여 시스템을 통한 20레벨, 20퀄리티 잼에 대한 새로운 도파민 기제와 특출난 잼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잼 시스템 등은 기존 패스 오브 엑자를 즐겼던 많은 분들에게 분명 당장은 새로 공부해야 할 점이 많은 숙제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확실히 했던 걸 그냥 또 반복하는 느낌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28은 최근에 겪었던 패치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패치노트라고 생각합니다. 개편된 아틀라스의 빠른 적응이 3.28 시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많은 스트리머, 유튜버분이 새로운 아틀라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찾아보는 것 또한 좋은 생각이겠네요. 오랜만에 대격변의 변경점을 가진 3.28 허상 리그는 한국 날짜로 3월 7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라며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